유식한자 TV 오늘 영상은 5급 선정한자 세 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보겠습니다. 은은 쇠금과 그칠 간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금속을 이루는 글자에는 모두 쇠금이 들어갑니다. 그칠 간은 뒤돌아보는 눈을 그린 글자입니다. 한자에서 사람의 눈은 세 가지 모양으로 씁니다. 정면을 바라보는 눈은 눈목입니다. 위나 아래를 보는 눈은 시나 신입니다. 위를 보거나 아래를 보거나 고개를 숙였을 때의 눈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는 눈은 그칠 간입니다. 팔을 오른쪽으로 내밀고 있는 사람과 그 왼쪽에 눈을 그린 모습으로 사람이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는 모습인데 선뜻 못 가고 머뭇거려서 그치다, 머무르다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은 쇠금과 뒤돌아보다라는 뜻의 그칠 간이 합쳐져서 금은 너무 비싸서 뒤돌아서 은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은, 돈, 화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은 은이 오고 가는 곳이라는 의미로 은이 화폐로 쓰였기 때문에 생긴 단어입니다. 은막은 극장의 스크린이 은색인 데서 영화나 영화계를 의미하며 은장도는 놀이개로 차던 은으로 장식한 작은 칼을, 은혼식은 결혼 25주년을 의미합니다. 가을추를 보겠습니다. 가을추는 벼화와 불화가 결합된 모습입니다. 벼화는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인 벼의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따가운 가을 햇볕 아래 이삭이 늘어진 벼를 그려서 곡식이 잘 익어가는 가을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추수는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말하며 만추는 늦가을을, 중추절은 추석을 말하며 일각 여삼추는 일각이 3년과 같다라는 의미로 몹시 기다려지거나 지루한 것을 말하며 추상은 가을에 내리는 소리로 당당한 위엄이나 굳은 절개를 뜻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춘을 보겠습니다. 봄춘은 풀초와 진칠둔 그리고 날일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소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진칠둔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진칠둔은 소전을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이것은 뿌리를 내린 씨앗이 땅을 뚫고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봄을 의미하는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진을 치다, 수비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풀초와 나리를 더한 글자로 봄춘이라는 글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봄춘은 봄 햇살을 받아 초목이 싹 트는 모습으로 봄을 뜻하며 인생의 봄, 즉 젊음을 또는 정욕을 의미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춘부는 봄을 반으로 나눈 봄의 한가운데를 말하며 청춘은 푸른 봄이라는 의미로 젊은 나이를 말합니다. 사춘기는 남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시기라는 의미이고 춘하는 남녀의 사랑을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바람풍을 보겠습니다. 바람풍은 무릇범과 벌레충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무릇범은 바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 돛을 그린 글자입니다. 또한 벌레충은 비충을 뜻하는 글자로 봉황새를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자연과학이 부족해서 봉황새의 날개짓이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황의 봉도, 무릇범에 세 조를 합한 글자입니다. 바람을 의미하며 풍속이나 경치를 뜻하기도 합니다. 열풍은 뜨거운 바람을 의미하며 풍속은 옛부터 행해온 생활 습관을, 소풍은 거닐면서 경치를 즐기는 것을, 풍광은 경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하를 보겠습니다. 여름하는 머리혈과 천천히 걸을 쇠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머리혈은 한일과 스스로자 그리고 사람인이 합쳐진 글자인데요. 한일은 머리카락을 나타내고 스스로자는 코를 뜻합니다. 그래서 머리혈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 머리를 강조한 모습으로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걸을 쇠는 발을 의미하는 그칠 지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으로 천천히 걷는 모습이나 뒤져서 오는 것을 그린 글자입니다. 주로 발이나 걸음에 관계된 뜻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하는 얼굴과 발이 강조된 글자로 기우제에서 제사장이 커다란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모습의 글자인데 기우제가 주로 열리는 여름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여름하에 마음심을 더한 글자는 근심우로 기우제를 지내야 할 만큼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우려하는 마음을 그렸고 여기에 사람인을 더한 뛰어날 우는 기우제를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남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뛰어나다 라는 뜻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하복은 여름 옷이라는 뜻이고 하루 동서는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라는 뜻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나 재주 또는 사물을 의미합니다. 피혈을 보겠습니다. 피혈은 그릇명 위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그릇에 담겨진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희생동물의 피를 그릇에 받아놓은 모습으로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를 설명한 것입니다. 피 또는 물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혈은 자신의 피를 뽑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하며 빈혈은 피가 부족한 것을, 조족지혈은 세 발의 피라는 의미로 아주 적은 양을 말하며 혈육지치는 부모와 자식과 같이 아주 가까운 혈족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형을 보겠습니다. 모양형은 우물정이 변한 모습인 평평할 견과 터럭삼이 합쳐진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평평할 견은 붓글씨를 쓸 때 일정한 크기로 쓸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틀을 말하며 터럭삼은 붓으로 아름답게 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형은 일정한 격자의 틀을 놓고 붓으로 글자나 어떤 사물을 그린다는 것으로 꼴이나 형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형편은 일이 되어가는 모양이라는 뜻이고 형용사는 모양을 꾸미는 말로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입니다. 형형색색은 모양이 다른 가지각색의 것을, 형이상학은 형체를 초월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꽃화를 보겠습니다. 꽃화는 풀초와 변화할 화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변화할 화를 보면 사람인과 거꾸로 서 있는 사람인 비수비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모습을 달리해 있는 모습을 통해 변화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다, 변천하다, 변화, 조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화는 풀이 변화해서 피운 것이 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초는 화분에 심어 기르는 온갖 식물을 말하며 개화는 꽃이 피는 것을, 금상첨화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의미로 좋은 일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뜻하며 화무 11홍은 열흘 붉은 꽃은 없다는 의미로 세상 권세가 오래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낄 감을 보겠습니다. 느낄 감은 다함과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다함은 날이 달린 창을 그린 개술과 입구가 합해져서 무기를 들고 입으로 함성을 지르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때 다같이 힘을 합하여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서 모두 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었고
함성을 뜻하는 글자는 다 함의 왼쪽에 입구를 하나 더 넣은 모습인 소리함으로 함성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낄 감은 모든 것, 즉 오감을 통해 느낀다는 의미로 느끼다, 감동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동은 깊이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열등감은 자신을 남보다 낮추어 평가하는 생각을, 격세지감은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 즉 딴 세대와 같이 많은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고, 지성감천은 지극한 정성에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의미로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움직여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볼견입니다. 볼견은 배울현이라고도 하는데 눈목과 어진 사람 인이 결합된 글자입니다. 눈목은 사람이 눈을 그린 글자인데 한자의 특성상 누워있는 것을 세워서 쓴 것입니다. 사람이 모습에서 눈을 강조한 것으로 보다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또한 나타나다, 드러나다, 현재 등의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때는 현으로 읽습니다. 견문은 듣고 보며 얻은 지식을 말하며, 이견은 서로 보는 것이 다른 것, 즉 서로 다른 의견을, 선견지명은 앞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장래에 대한 날카로운 식견을, 백문불여일견은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의미로 직접 경험의 중요성을 뜻하는 말이며, 아련은 아뢰며 뵙다라는 뜻으로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뵙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5급 선정한자 세 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5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낄 감과 볼 견을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